2024년 3월 22일 저녁 8시쯤 위장 군복과 마스크를 입은 사람 3명에서 5명이 장총을 잡은 채 모스크바 공연장에서 무차별적으로 난사하면서 곳곳에서 방화와 폭발을 일으켜 최소 144명이 사망하고 55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러시아에서 20년 만에 최악의 테러 공격입니다. 심지어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스크바에서는 일어난 테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테러의 역사적인 맥락을 살펴보고 이번 테러 왜 일어났는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쿠 주모자도 누구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테러의 역사를 돌아켜보면 체친이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북카카스 지역, 노스 코커서스 은 일반적으로 카카스 산맥 북쪽인 유라시아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보통 이슬람교 믿습니다. 북카카스는 러시아와 중동 지역에 중요한 무역 노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치의 전략적인 중요성 때문에 몇 세기 동안 병사들이 반드시 쟁탈해야 하는 요충지입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북카카스는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일부, 러시아 연방의 여러 공화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중에 체첸 공화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첸과 러시아의 관계는 몇 세기 걸쳐서 길고 복잡합니다. 19세기 초반에 러시아 제국은 체첸을 포함한 카카스 지역을 침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체첸인은 산간 지역에 살면서 용맹하기로 유명한 민족입니다. 그분들은 러시아의 점령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래도 1859년 체첸은 오랜 전쟁 끝에 이르러서 러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체첸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마자 독일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에 체첸 민족 전체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와 수백리아로 강제 추방되었습니다. 이동 도중에 체첸인 15만 명은 비정상적으로 사망하고 1957년에 소련 지도자 흐루쇼프는 체첸한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윤호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에 체첸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고 1994년에 군사행동을 일어나서 이 지역을 다시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이른바 제1차 체첸 전쟁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은 사망자 10만을 넘어낸 참극이었습니다. 1996년에 체첸은 2년간의 피비린내 난 전투 끝에 실질적인 독립을 쟁취했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체첸 분리주의자들은 러시아의 지배하에 있는 다게스탄 공화국을 침공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총리 추이만 푸틴은 재공격을 결심해서 제2차 체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번은 더욱 치열해져서 사망자가 비공식적으로 2만 5천 명에서 5만 명까지도 추정되면서 그 중에 대다수는 체첸 민간인이었습니다. 결국 러시아가 2000년에 체첸을 다시 장악했습니다. 그러나 체첸과 러시아의 오랜 갈등 중에 체첸 쪽만 피를 흘렸던 것은 아닙니다. 이번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2002년에 모스크바에서도 납치 사건이 있었는데 콘서트홀이 아니고 오페라 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체첸인 한 10명은 공연 중이었던 러시아 모스크바의 오페라 극방에 난입했습니다. 난입자들은 850명이 넘었던 관객을 인질로 잡았고 러시아 군대의 체첸에서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사흘간의 대치 끝에 러시아 특수부대가 마취가 쓰인 펜타닐을 투입해 극장 안에 진입해서 테러범 39명을 사살하고 인질 대부분을 구출했지만 인질 중에 최소 129명이 펜타닐 흡입으로 인해 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은 익숙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화 테넷의 오프닝은 이 테러 사건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2년 이내에 2004년에는 러시아 남부에서 인질 사건이 발생했고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으로 불립니다. 9월 1일 오전 9시 30분쯤 복면을 쓴 무장대원들이 베슬란시 제1중학교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날은 마침 신학기 개학식 날이었습니다. 테러범들은 학생 학부모, 교사 1200여 명이 인질로 잡혀서 학교 체육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테러범들도 체육관 주변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와 체첸 분리주의자는 56시간 동안 대치했습니다. 9월 3일 오후 1시쯤 러시아 측 인원들은 테러 측의 동의를 받고 학교에 들어가서 숨진 인질들의 시신을 운반했습니다. 갑자기 학교 안에서 천지를 진동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인질들이 광분하자마자 테러범들은 달아나는 인질들에게 발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즉각 납치범들에게 발포하고 곧바로 학교 건물로 돌진해서 구출 작전을 펼쳤습니다. 결국 격렬한 총격전에 인질을 포함한 330명이 사망했습니다. 숨진 인질 중에 일부는 테러범의 총을 맞고 일부는 폭발장치가 폭사하기나 건물이 붕괴되기로 인해 숨졌습니다. 당시에 폭탄이 왜 갑자기 폭발했는지에 대해서는 테러범들이 의도적으로
폭발장치를 터뜨린다는 관점도 있고, 러시아 측 요원들이 학생과 교사들의 목숨을 무시한 채 외부에서 박격포를 쏘면서 무리하게 진입해서 폭발장치를 일으킨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베슬란 학교 인질 사건 후 체첸인들의 테러 공격은 멈추지 않았지만 규모와 빈도는 이미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3월에 러시아 과거의 드라우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2024년 3월 22일) 현지 시간 오후 8시쯤 러시아 모스콥스카야 크라스노고르스크 크로커스 시청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무장귀한 4명이 콘서트홀에서 관객 수천 명에 대해 발포하고 소위탄으로 공연장을 불태워서 관객은 최소 144명이 숨지고 551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테러는 2004년 베슬란 인질 사건 후 20년 만에 최악의 테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자체 외에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이 이번 테러 전에 경고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점입니다. 미 국무부는 사건 15일 전에 모스크바 지역의 테러 위험 경보를 공개적으로 알려했고, 백악관은 3월 초에 크렘린에 대해 여러 번 ISIS가 모스크바에서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후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역사적인 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테러 직전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통령 오기 재선을 앞두니까 푸틴은 미국의 경고를 전혀 관심이 없고 적극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해외정보국 나 국장이 미국은 공유한 정보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충분히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푸틴도 서방 각국의 테러 경보가 도발적인 성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공연히 협박하듯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직후에 푸틴은 이번 테러가 우크라이나와 관련이 절대 있다고 했습니다. 푸틴이 미국의 경고를 믿지 않는지 따져보기 전에 이 테러 공격이 얼마나 무서운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크로커스 시청은 상업 공연장이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유명한 락밴드인 피크닉 밴드의 콘서트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입장권은 6,200석이 전혀 매진되었고 관객 연령대도 높았습니다. 심지어 어린이를 데려간 관객도 많았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 총을 쏜 사람은 한 3명에서 5명이 위장복과 마스크를 입었던 차림에 장총을 잡은 채 한 흰색 미니버스를 타고 경기장 밖에 와서 경호원과 공연장 유리창에 대해 발포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총잡이들의 사격 솜씨가 능숙해서 전문적으로 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약 15분 된 후 이들은 공연장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준비한 인화성 액체를 꺼내 곳곳에 불을 지르고 폭발을 일으켜서 대피 인파에 섞여 경찰이 도착하기 직전 차량을 타고 탈출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부 FSB는 크로커스 시티홀 공격 직후 푸틴 대통령이 즉각 통보를 받아서 대대러 보안군도 즉각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있어서 대대러 보안군이 진입할 수 없었고 불실이 너무 심해서 소방헬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불을 끌 수 있었던 정도로 불길이 거세졌습니다. 불길은 테러 발생한 8시간 후에 억제되었습니다. 민간인 대부분은 비상구로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노인과 어린을 포함한 관객 몇 명이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고 테러로 인한 화재로 숨진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테러가 발생한 후 러시아 정부는 전력으로 흉악범을 체포하고 2차 테러를 피하기를 위해서 모스크바 수도권 학교들이 수업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국 각 대도시의 체육 행사와 문화공연, 대형 집회도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푸틴은 공격이 발생한 지 24시간 내에 외부에 직접 밝히지 않았습니다. 푸틴이 마침내 테러에 대응할 때 우크라이나를 정조준했습니다. 지금 말할 수 있는 것은 테러 실행자와 총으로 사람을 죽인 4명이 모두 발견돼서 구금돼 있습니다. 이들은 숨어서 우크라이나 쪽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앞에 러시아와 체첸의 연원에 따르면 푸틴은 러시아가 테러를 당할 때마다 체첸인의 소행이라고 직감할 것 같고 체첸인들이 우크라이나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런 성명을 낸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러시아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약한 푸틴은 바로 러시아 동포들에게 말을 하지 않고 24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와의 연관성을 고민했습니다. 고 반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테러를 저질렀습니까? 실은 사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극단주의 조직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이즈는 극단주의 조직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 이즈는
온라인에서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극단주의 조직의 활동을 추적하는 사이트 인텔리전스 그룹에 따르면 이슬람 국가 뉴스 부문인 에먹은 텔레그램에 한 1분 30초의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공격자들이 얼굴과 음성을 편집해서 은폐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은폐한 공격자들이 돌격소총과 칼을 갖춰서 크로커스 시청 공연장 로비에서 발포한 장면도 포함하고 시신들이 무더기로 널브러져 있었던 화면도 담겼습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과 분석학고 추론을 거쳐서 이슬람 국가의 아프간 지부인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여러분은 미국이 분명히 경고하고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범행을 시인했는데 푸틴은 하나도 안 듣고 우크라이나의 탓으로 돌렸어? 푸틴이 진짜 뭐하냐? 는 질문이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푸틴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러분께 말해야 합니다. 푸틴이 미국이나 어떤 서방 국가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역사의 수많은 가짜 깃발 작전, 펄스 플래그즈 때문일. 역사의 수많은 가짜 깃발 작전, 펄스 플래그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짜 깃발은 무엇입니까? 가짜 깃발은 실제 책임의 근원을 은폐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한국말로 말하면 화를 남에게 전가하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가짜 깃발 작전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호불호나 기밀 문건 유출, 정부 스스로 인정한 등 이유로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1962년 미국은 노스우즈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실행되지 않았지만 당시 미국 정부는 미국 본토에서 테러 행위를 계획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정부는 미군 기지와 플로리다의 민간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의 카스토르 정부의 뒤집어쓰여 침략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1964년에 도쿄만에 북베트남과 미국이 무력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미국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에 전면 개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북베트남은 이 충돌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에 미국 국가안보국은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도쿄만 사건이 미군이 먼저 발포해서 발생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미군이 베트남 전쟁을 대전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일으킨 행동을 북베트남 탓으로 돌리면서 걔가 나를 먼저 때렸다는 시나리오를 연출한 셈이었습니다. 2001년 이탈리아 주요 8개국 정상회담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격돌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몇 년 뒤에 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탈리아 경찰은 당시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기를 위조하고 시위대가 경찰에게 공격을 허위 신고도 했습니다. 방금 말한 국가들은 모두 나토, 네도 라고 불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노스 어트랜틱 트리티 오어거너제이션의 회원국입니다. 나토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이 방위 협력을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회원국들은 핵무기와 정규 부대를 대거나 보유하는 서방 세계의 중요한 군사동맹입니다. 이 관점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지만 푸틴이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의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다른 시점에 일어난 거잖아. 맞습니다. 러시아를 겨냥한 건나 푸틴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시대이니까 전쟁도 변하잖아. 확실합니까? 전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2003년에 미국은 이라크에 침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 WMD를 지휘한다고 했는데 이런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펜타곤 즉 미 국방부가 가짜 테러 동영상의 제작비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근에 일어난 키우의 유령이라는 사건도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 첫날부터 소셜미디어에 한 동영상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조종사 한 명이 러시아 전투기 여러 대를 격추한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이 조종사를 키우의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은 키우의 유령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전 대통령은 미그-29 전투기를 조종한 조종사의 프로필 사진을 올려서 러시아가 침공한 지 30시간 이내에 이 조종사가 키우 상공에서 비행기 6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알려진 지 2달 만에 우크라이나 공군은 도시 전설일 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키우의 유령은 실제로 우크라이나 공군의 집단 이미지입니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고. 푸틴은 왜 나토 국가를 안 신뢰합니까? 여러분이 푸틴의 행위를 동의하든지 넣어서 이 문제는 확실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거 발견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테러는 여러 면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테러 행위가 푸틴 대통령의 계획이었다는 음모론까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푸틴이 테러 공격 영상에 대응한 것은 많은 흥미로운 댓글을 이끌어냈습니다. 푸틴은 당연히 잔인한 테러 공격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푸틴은 테러 공격의 전문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지. 이슬람 국가. 이건 우리가 했어. 푸틴. 아니. 너희가 한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은 푸틴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합니까? 글쎄요.
푸틴은 본리적인 전술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러시아 당국은 자신의 영토에서 아파트 폭탄 공격을 계획하다가 적발되어 그 책임을 체첸인들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인 300여 명이 숨지고 10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다쳤습니다. 단지 체첸인을 진압하기 위한 정당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99년은 마침 푸틴이 러시아 영도자로 부상한 해였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16년간 소련 KGB 국가안전위원회에서 외교정보관으로 일했고 보리스 엘친 전 러시아 대통령 밑에서 일했습니다. 음모론 지지자들은 푸틴이 20여 년 전의 아파트 폭탄 테러에 가담하고 다시 같은 수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러시아는 확실히 미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푸틴에 대해 비판했던 전 러시아 보안요원이 런던에서 독살되었습니다. 또 2018년에 전직 러시아 군정보 장교가 영국 비밀정보부에서 이중간첩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노비초크라는 신경작용제에 중독된 예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온라인에서 이에 대해 농담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무서운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민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그리고 가장 이상한 것은 다른 테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그 책임을 떠맡는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설득적인 설명은 테러 조직은 종종 공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하며 이슬람 국가 호라산, ISIS-K은 노출을 늘려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조직원을 모집하기 위해 먼저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즉, 이것은 일종의 홍보입니다. 음모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왜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추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푸틴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번 공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가 어디인가? 가장 직접적인 이득으로 러시아가 현재의 전쟁에 있어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이미지를 전환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보안 단속 등의 정책 시행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도 나름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비난을 부인하고 피해자 이미지를 유지하면 국제적 지원과 전쟁 자금을 계속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유로 테러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모든 외부 침략에 대한 저항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도 우리는 설득력 있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번 테러 공격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러시아 테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테러에서 이슬람 국가 호라산이 진범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푸틴의 자작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다음에 또 만나요.